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7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5.46포인트 상승한 27,386.98에 S&P 500지수는 0.64% 상승한 3,349.16에 나스닥은 1% 상승한 11,108.07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은 6.49% 급등했고 애플도 3.49%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각각 1.39%, 0.62%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6% 상승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결국 시간 문제로 보이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공화당의 지출 우선순위를 지적하면서도 양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8만 6천 건으로 시장 추정치 142만 3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고용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CNBC는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과 생각보다 좋은 실업 자료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은 1% 상승한 2,069.40달러에 WTI 원유는 배럴당 0.6% 하락한 41.95달러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0.1% 상승한 45.2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6일 코스피는 30.75포인트 상승한 2342.61의 장을 마쳤으며 외국인이 1672억 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이 886억 원, 752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보험 등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업, 의약품, 종이목재, 음식료품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100원 상승한 58,000원의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0.5%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LG생활건강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한 854.12에 마감했으며 개인이 2,00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535억 원, 1,3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 제넥신, KMW, 알테오젠, SK머티리얼즈 등은 하락했고 시젠과 CJENM은 급등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14일 1206.5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1180원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약세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코로나19 혼란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손에 쥐는 원화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연평균 환율이 10원만 떨어져도 수천억 원씩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 실제 올 상반기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5%, 6.5%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며 오히려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변수에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성배 금융실장은 과거에 우리 원화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엔 중국 위안화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 경쟁력이라는 것 역시 일본이나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나 위안화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한 중국 정부 고문은 1단계 무역합의 존속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만일 현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한 공세를 원한다면 1단계 무역합의 파기의 위협을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도 새로운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도 중국은 미국의 공격적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런 드문 무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건은 중국의 이행 실적이 미국과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규모는 합의 내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3개월 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을 이용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무기로 다른 이슈를 희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을 지적하며 군사 카드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장관의 대만 방문을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발이라고 칭하며 중국의 카드는 많으며 군사카드도 포함된다.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카드를 꺼낼 의지도 미국보다 강하다고 역설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주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종료 시한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시장에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며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역기능이 많은 상태이며 공매도 재개 시 동학개미들이 지탱해온 지수가 폭락하는 것 아닐지 우려된다며 외국인과 기관한테만 유리한 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며 최소 6개월 이상 다시 연장하고 그동안 불법적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으며 최석원 센터장은 공매도 연장 시 가격 상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저금리 하에 주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과열을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되돌리는 조치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경우 공매도를 해지 수단으로 활용해온 외국인 투자자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매출 1조 6,909억 원, 영업이익 1,485억 원을 올렸다고 6일 공시했으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417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화물이었습니다. 평소 매출 비중이 20% 안팎이던 화물 매출은 올 2분기에 70% 늘렸으며 전 세계적인 노선 축소로 화물 단가도 크게 오르면서 대한항공의 2분기 화물 매출은 94.6% 급증한 1조 225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임원들이 최대 50%의 급여를 반납하고 지난 4월부터 전체 직원 중 70%가 최대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가는 등 인건비를 극적으로 줄였고 항공유 단가 및 소모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영업이익이 1조 5,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업 환경이 예상되지만 방역 물품과 전자상거래 물량,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부품 수요 등을 적극 유치해 수익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재계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엔 회계와 법률 자문사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입니다. 지분 가치는 5,6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매각 가격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굴착기는 국가 전략 물자인 만큼
국외보다는 국내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간 산업에 가까워 동종 업체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일 SK텔레콤은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4조 6,028억 원, 영업이익 3,595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11.4%, 당기순이익은 66.8% 늘어난 4,3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통신산업 영역의 핵심인 미디어, 보안, 커머스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36.1%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9,529억 원, 영업이익 978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입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 톡보드 매출이 79%나 늘었지만 포털비즈 매출은 1,175억 원으로 14% 감소해 매출이 포털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미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올해 톡비즈는 매출 50% 이상 성장을 목표하며 1조 원 매출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부문 매출도 1,26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9% 증가했습니다. 넥슨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01억 원, 3,025억 원이며 매출은 2분기 기준 최고치이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성장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실적을 보면 PC 온라인 부문 62%, 모바일 부문 88% 증가해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 혹은 이보다 더 고도화한 공정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5나노미터 이하, 28나노미터 초과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혜택은 반도체 제조기업이 처음 이익을 내는 해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이 같은 초미세화 공정 능력은 미국, 한국 등 시장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은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의 화웨이 공급을 중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세제 혜택은 28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한 SMIC와 화홍에게 먼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며 중국 정부는 칩 디자인, 포장 테스트, 관련 장비, 재료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수익을 법인 소득세에서 면제하며 3년 동안 법정세율을 25에서 50% 할인해준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소프트 기업의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과 자금 모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IC는 지난달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2차 상장을 통해 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해외 기업의 협력 등에서도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양한 경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